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한 뿐이었다 에서부터 여기 알 수 없었다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에 가는 일은 쓸쓸한 뿐이었다. 자, 고향에 가면 사실 누가 있어야 돼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야 돼요. 동네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네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있대요? 타인의 낯선 얼굴이 있대요. 아, 고향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얼굴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술자 나가요. 이제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제 고향에 가기 싫은 거죠.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고향 동네를 선생님이 이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는 배경이라고 해서 이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색깔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은요, 아까 전에 미나 박가 박은자가 나왔을 때 과거의 박은자를 이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박은자하고 고향은 서로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나박은 뭐였어요? 현재였어요. 박은자는 뭐였어요? 과거였어요. 그럼 박은자, 과거의 은자는 지금 고향과 그 의미가 관련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뒤에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쌤이 아까 전에 전 영상에서 삶의 주인들, 원미동 사람들, 박은자를 이 색깔로 표시하고 엄청 내용 설명을 길게 했어요. 마찬가지 진하게 표시를 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 굵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소설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쌤이 전에 설명할 때 그 긴 글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뭐라 해야 되노? 이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어떻게 절묘하게 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내용 설명 위주로 좀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보세요. 이제 누구라 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나 고향 갈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정의하는 고향이 뭔지 보겠습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고향은 뭐 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뭐예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냥 공간으로서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고향은 조금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왜?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향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듯이. 고향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나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는요. 지금 이제 물리적인 고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뭐였지? 엄마의 말뚝 2에서는 엄마가 고향에 갈 수가 없었죠. 왜? 분단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갈 수 있어요. 고향 동네 방문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고향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심적으로는. 왜? 고향은 뭐 하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돌아올 수 없듯이 고향도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뭐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워하고 향수를 느끼고 있을 뿐인 거죠. 동구 밖의 느티나무, 갯마을의 짠냄새,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돼요. 나 같은 경우도요. 그냥 우리 동네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내가 거제 살지만 한 동네에서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딱 우리 동네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광경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광경 중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뭐 이제 아파트 들어서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개발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한 20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왼쪽 보면 집에서 앞쪽을 딱 보면은 이제 벚꽃이 되게 만개한 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들 그 피땡 아파트 막 들어오고 막 엄청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바뀌고 낯설어지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재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내 친구들도 다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부모님들도 다 이사 가시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떠올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우리 동네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건 됐고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밖에 느티나무 갯마을의 짠냄새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왜 고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고향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계속 볼 거예요. 남은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지금 나는요 누구를 은자를 가지고 표지판으로 삼고 있어요. 옆에 한번 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소설을 썼어요? 어린 시절에 은자를 중심으로 소설을 썼어요. 이렇듯 은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자는 누구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고향을 확인하게 하는 표지판이에요. 마지막 표지판, 남은 마지막 표지판. 자, 보이는 것들은 그쵸 우리 동네 모습도 바뀌었다 했어요.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도 다 변하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서 온전히 남아있었다. 여기 보면은 큰오빠가요 어떻다고 돼 있어요?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큰오빠라고 돼 있어요. 큰오빠가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변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허물어졌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나는요 누구를 떠올리면서 은자를 떠올리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추억 속에 있는 고향을 떠올려요. 그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옛 기억이 있어요.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있어요.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가 있어요. 지금 오빠 어떻게 돼 있어요? 허물어져 있어요. 변해버렸어요. 고향 마을도 보이는 것들도 다 변해버렸어요. 근데 뭐만 떠올린다면 은자만 떠올린다면 내가 고향에 남은 마지막 표지판이 은자만 떠올린다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자 이제 내 머릿속에 은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은자밖에 없는데 이제 새 진짜 지금 리얼 은자, 레알 은자, 미나 박 현재의 은자, 오늘날의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자가 사실 그냥 단지 어렸을 때 친구가 아니고 나에게는 뭐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고향을 추억하게 하는 마지막 남은 표지판인 겁니다.